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왠지 더 외로워진다는 말을 당신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그런 감정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온다. 누군가는 말한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라기보다 서글픔에 기대어 만든 위장이기도 하다. 퇴직 후 자식들과 거리가 생기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이 고립과 고독을 혼동한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고립은 단절이지만 고독은 회복이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내면의 회복 시간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철학은 혼자 있음을 약함이 아닌 단단함의 증표로 본다. 이제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채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단단한 당신이 숨어 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남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본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이 정한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낸다. 그러나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혼자일 때 시작된다. 고독은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 마음의 울림이 들리기 시작한다. 직장 은퇴 후 늘 모임과 술자리를 찾던 이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 없이 조용히 보낸 일주일 후에야 그는 알게 됐다. 왜 그리 바쁘게 남을 만나려 했을까? 그 물음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요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자는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 안에 묻혀있던 진짜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통로다. 두 번째, 고독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쉽게 닳고 상처받는다. 말에 찔리고 기대에 실망하며 마음이 메마른다. 그러나 고독은 다르다.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치유한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홀로 지내게 된 한 여성이 있었다. 처음엔 고요가 두려웠지만 이내 정원에 꽃을 심고 오래 미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열어갔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정신의 연금술이라 여겼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세상과 다시 만날 때 더 깊고 단단해진다. 외로움을 통과한 자는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세 번째, 고독은 깊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소란스러운 영혼은 고요 속에 머무를 수 없다. 가벼운 사람은 늘 소음을 찾고 깊은 사람은 고요를 견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이 얕을수록 외부 자극을 갈구한다고 보았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한 중년 남성은 은퇴 이후 갑작스런 일상 공백에 당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잡고 카페와 지인을 전전하며 시간을 채웠다. 그러나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더 깊은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는 어느 날 TV도 음악도 끈 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과 마주했다. 그제야 삶의 방향을
스스로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요를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나를 발견한다. 고독은 가벼운 영혼을 떨쳐낸 자에게만 열린다. 네 번째, 혼자 있어야 생각이 자란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생각은 얕아진다. 군중의 말과 시선 속에서는 진짜 질문이 묻힌다. 침묵 속에서야 삶은 속삭이기 시작한다. 사유는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내면의 물음이 들려온다. 한 여성은 하루 대부분을 사람들과 보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외출을 줄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조용한 사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에게 물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중심을 바꿨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 자라는 순간이다. 당신만의 조용한 방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고독은 영혼의 정리 시간이다. 삶은 쉽게 흐트러진다. 사람 사이에 있다 보면 마음도 자주 엉킨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정신의 정결함이라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바쁜 일상은 감정을 밀쳐낸다. 생각은 쌓이고 감정은 곱는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인지조차 흐려진다. 한 남성은 매일 밤 회식과 모임에 쫓겼다. 그러다 팬데믹으로 모든 일정이 멈췄다. 정막은 처음엔 버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 삶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고독은 멈춤이다. 그리고 그 멈춤은 정화다.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고요한 시간이다. 여섯 번째, 타인의 인정은 독이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망은 쉽게 중독으로 바뀐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인정은 독이다. 그것은 종속을 낳는다. 타인의 시선을 쫓다 보면 자신의 기준은 점점 흐려진다. 결국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인정을 좇는 삶의 끝이다. 한 여성은 SNS에서 매일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차가운 한 줄 댓글에 무너졌다. 그제야 알게 됐다. 나는 반응 속에 살고 있었구나. 좋아요가 없으면 불안했고, 댓글이 없으면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건 살아있다가 아니라 보여져야만 사는 삶이었다. 고독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인정을 끊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혼자 있음은 자유다. 눈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일이다. 일곱 번째, 나를 채우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진짜 감정은 고요할 때 떠오른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땐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눈치를 먼저 본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한 남성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다. 어느 날 외출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서서히 달라졌다. 쓸쓸함을 지나자 슬픔이 올라왔다. 그 다음엔 오래된 기억, 그리고 잊고 지낸 기쁨이 떠올랐다. 고요는 낯설지만 그 안에는
감정의 진실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만이 당신을 다시 채워줄 수 있다. 8번째, 자존은 사람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 인기가 많대. 하지만 그것이 자존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존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칭찬은 잠시의 달콤함일 뿐이다. 그것에 기대면 쉽게 무너진다. 진짜 자존은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자란다. 한 여성은 항상 주변의 평가에 민감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뻤고 비판하면 하루 종일 무너졌다. 그러다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나에게 괜찮은 사람인가? 그 물음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존은 외부의 소문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혼자 있는 시간 없이 자존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 9번째, 침묵을 통해 단단해져라. 말은 칼이 되기도 한다.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대답이다. 불편한 말을 쏟기보다 침묵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가라앉고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 남성은 직장 후배와 다툰 적이 있다. 억울했지만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며칠 후 후배가 먼저 사과했다. 그리고 진심이 오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 고독은 말을 줄인다. 말이 줄면 감정이 차분해진다. 그리고 사람이 단단해진다. 10번째, 고독한 사람은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다. 하지만 기대는 순간의 안심을 주고 그 뒤엔 더 큰 불안을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혼자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존하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마음은 늘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나 타인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은퇴 후 갑작스레 허전함을 느꼈다. 친구를 자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그러나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매일 아침 혼자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걷는 시간,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의존은 줄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혼자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고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11번째, 진짜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다르다. 그는 말했다. 고독은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모든 관계에서 멀어졌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다. 그러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시간을 채워갔다. 점점 혼자의 시간이 편해졌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지금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이 시간이 좋다. 쓸쓸함과 충만함은 사람의 내면에서 갈린다. 고독은 채우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채우는 법을 몰라서 괴로운 것이다. 12번째, 혼자 있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으면 다수의 생각에 휘둘리기 쉽다. 유행, 평가, 시선에 자신의 기준이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산다. 외부의 기준은 당신을 정해진 틀에 맞추려 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은 그 틀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한 여성은 자녀의 결혼, 친구의 집 장만, 모두가 무언가를 이룰 때 자신만 뒤처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침마다 꽃을 보고 하루 한 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져갔다. 더는 조급하지 않았다. 군중이 몰려가는 방향에 늘 따라갈 필요는 없다. 혼자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세상에서 도망친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온 시간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일을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사람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어야 보인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타인의 말이 아닌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사람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눈치를 살핀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남의 기대만이 커져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라. 고독은 당신을 텅 비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워준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라앉고 흩어진 생각들이 하나로 모인다. 지금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이 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야 단단해진다. 무리 속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의 중심은 단단해진다. 혼자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훈련이다. 의지하지 않는 법을 익혀라. 세상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당신 자신은 당신 편이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혼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지 마라. 그 안에는 당신을 살리는 철학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려야 할 진짜 당신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